반갑습니다. 유은수입니다. 오늘은 조선호텔 문원식 셰프님 그리고 저희 김우석 셰프님 모시고 맛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셰프님 본인 소개를 문원식 셰프님부터 먼저 소개해 주시죠. 저는 우선 조선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원식 셰프이고요. 중식당 홍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약선 음식에 많이 관심을 두고 음식을 많이 해왔고요. 건강한 음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셰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김우석 셰프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호텔 홍연주방에 근무를 하고 있는 김우석 셰프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딤섬을 주로 맡고 있고요. 디저트와 그다음에 식사를 맡고 있습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까 전에 그 약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약선이 뭐죠? 전 생소한 단어라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제 다 성질이 다 있는데요. 사람도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성질에 맞는 그 체질에 맞는 게 있는데 성질을 그 식품에 있는 성질을 몸에 맞게 먹자라는 얘기예요. 더 쉽게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풀초에다가 즐거울 약자가 있거든요. 약자가. 그래서 즐겁게 자란 풀이어야 몸에 이롭다. 가공하거나 인위적으로 자라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대장금을 혹시 꿈꾸시는 셰프님이신가요? 그러지는 않고요. 네. 저는 이제 조선호텔에서 근무하는 셰프로서 예. 찾아오는 고객들이 더 이렇게 좋은 음식, 그다음에 건강한 음식을 조금이라도 더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20년째 셰프입니다. 네. 예. 혹시 요리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사실 처음에는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림을 못 그리고 처음에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이런 레스토랑 일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경양식당이라고 있었는데 20년 전에는 그게 발판이 돼가지고 지금에 와 있습니다. 의학을 함께 공부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의학 전공을 한 건 아니고요. 네. 의학 서적을 좀 보고 본초학이라든가 식품도감이라든가 약선의 원리, 조리 원리 이런 과학적인 그런 서적을 개인적으로 많이 찾아서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우석 셰프님은 혹시 요리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잠시 춤을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 그 춤이라는 것도 일종의 그 예술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그 예술적인 부분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음식을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이때까지 계속 쭉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춤을 추셨어요? 예. 실례지만 어떤 춤을? 웨이브랑 뭐 이런 웨이브 추셨어요? 예. 김우석 셰프님 몇 년 정도 일하시고 계시죠? 저는 지금 13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예. 그러면은 20년 동안 셰프 생활하시면서 13년 동안 생활하시면서 예. 뭐 힘들었던 점이라든지 그런 부분 있으실까요? 요리를 하시면서? 계속 새로운 메뉴를 발전시키는 과정들이 또 그게 또 일반인들의 또 대중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가장 힘들죠, 사실은. 예, 김 셰프님은? 예, 저는 새로운 식재료를 접했을 때 예. 이걸 한국적인 입맛이나 아니면 손님들이 원하는 그 입맛으로 바꾸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뿌듯했던 점은 어떤 점이에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그 메뉴를 개발을 할 때 개발을 하다가 마지막 결과에서 손님들이 맛있다 혹은 한 번 더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을 때 그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손님들이 있었다면 뭐? 예, 제가 이제 그 인천공항의 외식사업부에서 잠깐 파견 근무를 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미시간 주립대학에 교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이 이제 실리악 증후군이라고 그 전분 스타치를 먹으면은 이제 사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그 알러지성 이런 병을 앓고 계셨는데 중식에 오셔가지고 채식을 계속 요구할 때 제가 이제 궁중음식연구원도 좀 다녀서 공부를 했었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전분하고 이런 걸 하나도 안 쓰고 데치고 우리 양념 그 간장 설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음식을 가서 자연식으로 이렇게 요리를 해줬는데 너무 만족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또 책으로 또 실렸었어요. 예. 김 셰프님은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예전에 그 부주방장님의 소개로 이제 그 자주 오시는 분, 그 자주 단골 손님을 이제 소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 그냥 단순히 소개만으로 해서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찾아주실 때마다 계속 저를 불러주시면서 이제 메뉴 설명을 좀 원하시는 그런 손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음식의 설명이랑 맛이랑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본인이 이렇게 만들면서 네. 기억에 남는 요리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중식이 팬프라이로 많이 하거든요. 그 이제 찌거나 그다음에 그 웍으로 볶거나 하는데 이제 중식을 한국식으로 해서 그 두부 요리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단백질의 그 식물성 단백질로서는 가장 좋은 식품이기도 하고요. 그 두부를 이제 끓이고 그다음에 탕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약선 요리 대회 나갔던 음식도 역시 두부로 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고요. 그래서 그런 두부로 만들었던 음식이 이게 과연 손님 입맛에 맞을까 했었는데 그게 또 생각보다는 반응이 또 괜찮았었어요. 네. 김원식 셰프님은 어떤 요리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요리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스를 조금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나또를 이용한 소스를 조금 그 만들다 보면은 이 콩의 그 독특한 그 비린 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 비린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 나또하고 비슷한 그런 점성을 좀 이용해 볼까 하는 생각에 그 오크라라는 야채를 이용해서 소스를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힐링, 건강, 요리라는 키워드가 계속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이런 키워드가 계속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제가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는 건데요.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너무 잘 먹어요, 지금요. 네, 너무 잘 먹기 때문에 비만도가 높고 그래서 건강을 찾아가는 음식 이게 키워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못 먹어서 잘 먹게 더 건강한 식품을 섭취하려고 이렇게 노력했다면 지금은 날씬해지려고 노력하거든요. 너무 잘 먹어서. 그래서 비만이나 이런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먹어서도 문제가 과식이나 폭식이나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건강을 찾으려고 말 그대로 건강을 찾으려고 이런 음식들을 찾는 것 같습니다. 김 셰프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저도 지금 권호식 셰프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맛있는 음식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원하는 식재료도 충분히 다 구할 수 있지만 건강하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힐링이나 이러한 것들이 많이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인기가 금방 가라앉을지 아니면 롱런할지 셰프님 그러니까 문화로서 이렇게 자리 잡을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우선 음식에 대해서 지금 각광받는 게 최근에 이제 갑자기 음식에 대해서 하는데 그 전에도 사실은 음식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예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있다면은 지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음식에 대한 이거를 왜 먹어야 되는지를 이제 아는 소비자들이나 대중들이 이제 알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는 쌀밥 아니면 현미밥 그냥 이렇게 찾았지만은 현미를 왜 먹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채식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서는 건강이라는 거는 아마 인류가 생존하는 한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요리 문화라는 게 계속 음식을 계속 그 섭취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 예전에는 그 거친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이제 그 소화를 오래 안 그러니까 뱃속에서 소화가 빨리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먹었던 방식을 지금 현재는 맞지 않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쌀을 보정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소화를 더 잘 시키고 장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현재 계속 해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 그 도정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편하게 먹는 것보다 향신료나 이러한 것들로 해서 많은 소화작용을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맛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셰프님께서는 요리는 맛이 먼저다 아니면은 건강이 먼저다 어떻게 당연히 후자신가요? 음식은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맛이 있어야 돼요. 예. 예, 그게 이제 첫 번째가 그 향이 좋아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맛으로 먹었다면 지금은 향으로 먹거든요. 예. 그래서 코를 막고 눈을 가리고 이렇게 테스팅을 하면은 그 맛을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밝혀지는 게 향으로 먹었다라는 게 많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은 아무리 좋은 그 음식이라도 쓴맛이 나거나 너무 강한 쓴맛이 나거나 입에 맞지 않으면은 사람이 섭취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입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가 셰프로서 셰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맛이 먼저인가요? 건강이 먼저인가요? 저는 맛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그 극장을 가면 요즘에는 4D 극장도 있고 뭐 물이 뭐 파도가 친다 하면은 물이 나오는 그런 효과도 있고 하는 거 보면은 많은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작용을 해야지만 음식 맛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중식에는 MSG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MSG가 건강에 해롭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하는 의견도 있는데 셰프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먹어도 섭취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섭취해도 괜찮다는 이유가 그게 그 모노소디움 글루타민에이스라고 해서 나트륨 하나 분자가 모노 하나에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 글루탐산이라는 건 모든 식품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밀가루에도 있고 다른 뭐 단백질에도 다 있거든요. 그게 근데 그 친구들을 안정시키기 위하려면 나트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붙어가지고 L글루타민산 나트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마치 무슨 화학작용을 말하는 것처럼 해서 그런 뭐 어디에서 추출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뭐 저도 이제 많이 찾아보고는 했지만은 인체에 무해하다 유해하다는 앞으로 뭐 끝이 없이 뭐 많은 학문적인 뭐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그거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는 사례는 저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섭취해도 괜찮고 그 더 깊게 나가자면 우리나라 그 회사들의 마케팅 전쟁 때문에 그 인식이 대중한테 안 좋게 퍼진 사례지 않을까 싶어요. 예. 김 셰프님도 뭐 같은 생각이신가요?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요리가 혹시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당연하죠. 종합예술이죠. 그렇죠. 네. 한 분야만 알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셰프이고요. 그러니까 컬러라든가 옆에 디자인이라든가 음식의 성질이라든가 정말 많은 분야를 다 공부하지 않으면은 그 제대로 된 음식이 나올 수가 없는 그냥 맛보 주는 음식은 예전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즐기는 시대가 됐어요. 확실히 음식을. 예. 그래서 종합예술이라고 분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요즘 요리 표절 관련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이게 요리도 표절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치가 전라도 김치라고 해서 경상도에서는 전라도 김치 담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김치 종류도 300여 가지가 많은데 그게 특허를 내서 자기 김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말이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개발해가지고 특허화된 어떤 그 기업의 제품이라면 문제가 되겠는데 이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식품을 가지고 표절을 했다. 그러니까 어느 셰프가 어느 방송에서 마파두부를 먼저 했는데 또 다른 셰프가 마파두부를 했다고 해서 그게 표절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김밥이라는 게 뭐 다른 회사에서 내는 똑같은 김밥을 다른 회사에서 또 냈다. 그럼 표절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 설렁탕은 대한민국의 설렁탕집은 한 군데밖에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김 셰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레시피를 똑같이 가져와서 똑같이 모방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그건 표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 셰프님처럼 어차피 짜장면이라고 했을 때 전국에 있는 중국집은 다 짜장면을 다 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모방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레시피를 공유하진 않으니까. 그럼 얼마 전에 좋은 일이 있으셨잖아요.
예. 예,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11회 국제 미식 양생대회에서 예. 단체전 금상을 수상하셨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때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우선은 그 주최국은 중국의 북경에 있고요. 예. 그게 약산협회가 있는데 한국이 이제 11개국 중에 한 여기 회원국가예요. 그래서 주최국은 중국이고, 그래서 개최지가 이제 돌아가면서 해요. 12개 나라에서. 그래서 이번에 개최지는 인도에서 했고요. 인도 뉴델리에서 했었는데 한 12개국, 한 400, 좀 넘게 이제 실제 음식을 하는 셰프들이 참석을 해가지고요. 거기에서 저희 서울팀에서 6명이 나가가지고 단체전 금상, 개인전 금상 따고요. 저는 그 400여 명 중에서 한 명한테만 주는 그 예술상을 제가 저기 받았습니다. 네. 저도 그때 사진을 봤어요. 예, 예.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 네. 그때 같이 예, 예, 참가하셨죠. 예, 예. 그때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에피소드. 예. 솔직히 너무 정신없게 해서 기억나는 게 솔직히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음식을 한번 세팅을 했다가 이건 뭐 에피소드긴 한데 음식 한번 세팅을 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음식을 다시 다 뺐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세팅을 하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이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시간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저는 예. 예, 그 시간 내에 하려면은 연습을 많이 하고 이제 가셔야 되잖아요. 예. 연습하면서 뭐 애로사항 같은 거. 우선은 근무하면서 이제 따로 시간을 내서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점이 가장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그 개최하기에 한 달 보름 전부터 계속 연습해보고 라이브를 해서 다 테스팅을 다 하거든요. 먹고 하기 때문에 맛도 없으면 안 돼요. 또 그게 또 음식에 또 저기 약선의 효능도 또 정확하게 설명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전시하고 다른 점이 그 정확한 지식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메뉴 컨셉을 정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저희 제품이 남아서 이제 출전을 하게 된 거죠. 금상을 받았던 그 요리는 네. 어떤 효능으로 인정을 받은 거죠? 우선 저 같은 경우는 그 오미자 두부탕을 했거든요. 오미자는 5가지 맛이 나는 건데 이게 뭐 효능이야 뭐 피부 미용이라든가 여성들한테 너무 좋고요. 이게 그 두부 자체가 저기 단백질 식품이라서 식물성 단백질 식품이라서 동물성 단백질이랑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두부로 이렇게 같이 섭취하게 되면은 우선은 이렇게 사람 몸이 좀 편안해지고 육류에서 섭취하면 지방간이 조금 생길 수가 있는 부분들이 약간 있거든요. 돼지고기나 이런 데서는. 근데 두부에서 섭취하면 그런 것들이 식물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성으로도 그러니까 치료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그 음식을 저희가 이제 가서 세팅을 하게 된 거죠. 네. 그게 개인전으로 하셨던 거고. 예, 그게 그 개인이 출품한 한 가지 작품, 3가지 작품과 그걸 이제 3명이 한 테이블을 해서 하거든요. 9가지 음식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단체전에서 누구 하나라도 뒤처지게 되면 단체전에서 왼상을 타게 되는 거죠. 그럼 전체 다 예. 개인전에서 다 금메달을 다 취득을 해야지 단체전에 금메달을 줘요. 그래서 예선전을 거치고 이제 본선에 출전하게 되려면은 개인전에서 우선 금메달을 따야 돼요. 그리고 그 금메달 딴 사람들끼리 또 경합을 또 벌여요. 준비를 오랫동안 하셨을 것 예. 같아요. 근무 시간 이외에 예. 이렇게 이러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네. 현지에 가서 인도가 너무나 덥다 보니까 냉장고 시설이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전혀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텔에서 이제 저기 전날 도착하면서 음식 준비를 하는데 뭐 도구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인도라는 나라가. 그런데 이제 그 커피포트 있잖아요. 그 물을 데쳐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해보고 연습도 해보고 그렇게까지 뭐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남들 뭐 다 하는 얘기겠지만요. 다음 도전하실 요리대회는 점지가 무엇인 점? 우선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내년에 이제 북경대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스탄불에서 또 개최한다는 얘기가 있고 대만에서도 개최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또 이제 또 어떤 대회를 준비해야 되는지 컨셉이 나오면은
그때 또 상황 봐서 예. 또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더 기대해 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찾아주시는 그 손님들한테 감사한 손님들 한마디씩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선 저희 주소호텔이 역사가 가장 오래됐잖아요, 한국에서는. 네, 그런 회사에 20년 동안 셰프로서 근무한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회사에서 계속 끊임없이 건강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셰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공부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더 노력하는, 그리고 고객에게 최선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셰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셰프님도 저희 조선호텔 홍련에서는 수제 딤섬을 전 제품을 다 수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음식보다도 훨씬 더 퀄리티 있고 훨씬 더 맛이 있는 딤섬이 제공이 되니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전하는 셰프 문원식 셰프님과 딘섬 홍보대사 김문섭 셰프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